안녕하세요. 자격증의 모든 것에 전기 기타 필기 강의를 맡은 이재입니다. 이번에는 전기 설비 및 기술 기준의 요점 정리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기 설비의 첫 번째는 전압의 종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압의 종별은요, 이렇게 직류와 교류로 나뉘고요. 또 저압이냐, 고압이냐, 특고압이냐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특고압으로 나눌 수 있는데, 사실 고압과 특고압은요, 직류든 교류든 똑같아서 사실 크게 신경 쓸 게 없고요. 뭘 조금 신경 써야 되냐면은 저압을 조금 구별해서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직류 저압은 1500V 이하를 직류의 저압으로 보고 있고요. 교류에서의 저압은 1000V 이하를 저압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압은 당연히 저압을 넘고 7000V 이하면은 고압으로 보고 있고요. 특고압은 7000V를 초과했을 시에는 특고압으로 보고 있다. 이거를 첫 번째 하나 잘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나오는 거는 전선의 색깔을 식별을 조금 해줘야 돼서 전선의 식별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우리나라는 상이라는 게 있는데 상을 L1, L2, L3 상으로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성선은 N으로 표현을 하고 있고 보호도체는 P2로 표현을 하거나 또는 보호도체다라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색상을 구분을 해야 되는데 L1에서의 색상은 갈색을 쓰고 있고요. L2에서의 색상은 흑색을, L3에서의 색상은 회색을 쓰고 있고, 중성선은 뉴트라선 또는 중선선이라고 하는데 얘는 청색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호도체는 녹색과 노란색이 절반씩 섞여 있는 노란색, 황색이라고 하죠. 녹색과 황색이 섞여 있는 걸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렇게 전선의 색깔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고저압의 전선 및 케이블의 종류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전압의 케이블의 종류를 보면요. 먼저 절연전선이 있고요. 저압 케이블이 있고 고압 케이블이 있어요. 절연전선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적용을 받는 것 이외에 KS에 적합하거나 동등 이상의 성능을 만족한 것만 사용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사용 못합니다. 저압 케이블은요. 사용전압이 저압인 전로 기계기구의 전로는 제외하고 전선을 사용하는 케이블은 마찬가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적용을 받는 것 이외에는 KES 동등 성능을 만족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라고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고압 케이블도 마찬가지예요. 전로기계 안에 제외하고 사용 케이블은 KES나 동등 성능을 만족한 것, 우리 한마디로 KES 규격품 아니면은 사용할 수 없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로 이제 나오는 거는 전선의 접속입니다. 전선의 접속에서 기억해야 될 것 첫 번째는 나전선 또는 나전선과 절연전선 또는
캡타이어 케이블을 접속한 경우는 전선의 세기를 20% 이상 감소시키지 말 것입니다. 이 말은 80% 이상 유지할 것이라는 말과 같은 말이다 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 전선의 접속 부분은 기타 기구를 사용해야 됩니다. 기타 기구를 사용해라. 요게 첫 번째 전선의 접속에서 기억해야 될 거고요. 두 번째로 전선의 접속에서 기억해야 될 거는 절연전선 상호, 절연전선과 코드, 캡타이어 케이블과 접속 시 절연전선의 절연 효력을 충분히 있는 것으로 피복해야 됩니다. 절연 효력 있는 것 사용해라. 요게 두 번째고요. 요렇게 두 가지만 전선의 접속에서는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나오는 거는 이제 전로의 절연입니다. 다섯 번째 이 전로의 절연에서 나오는 건요. 첫 번째, 사용전압이 전로에서 정전이 어려운 경우 또는 절연 저항이 측정하기 곤란한 경우는 누설 전류가 1mA 이하면 적합하다고 봅니다. 요게 첫 번째 기억해줘야 될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절연 성능에 대해서 봐야 되는데, 절연 성능은 사용전압이 있고요. DC 시험전압이 있고요. 직류로 시험하는 시험전압이 있고, 여기에 절연저항이 있습니다. 절연저항값이. 절연저항의 단위는 메가옴입니다. 요렇게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사용전압은 SELV 및 PELV, P 레벨이라고 합니다. SE 레벨, P 레벨 요렇게 나오는데, 여기서는 시험 전압을 250V로 시험을 하고요. 이때 절연 저항은 0.5메가옴이 나와줘야지 정상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FE 레벨 및 500V 이하입니다. 사용전압이 500V 이하일 때는, 이때는 DC 시험전압은 500V로 볼 거고요. 이때는 메가옴은 1메가옴이 나와줘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용전압이 500V를 초과한다. 이때는 시험전압은 1000V를 가해하고, 이때도 절연저항은 1메가옴을 버텨줘야 된다. 이게 두 번째 절연 성능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세 번째로 이제 시험 방법인데, 이 시험 방법은요, 10분간 가해서 10분간 견뎌야 한다라는 걸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전선의 케이블을 사용 시 직류로 시험하고요. 시험 전압은 교류의 2배여야 됩니다. 시험 전압은 직류로 만약에 시험할 때는 시험 전압은 교류의 2배로 가해야 된다라는 거. 요게 세 번째 시험 방법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네 번째로 보시면은 이제 절연 내력의 시험 전압입니다. 자, 최대 사용 전압이 있을 거고요. 이 시험하는 곳에. 그 다음에 여기에 시험하는 곳에 시험 전압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최저로 우리가 시험해야 될 전압이 있을 겁니다. 여러 개 이제 나눠지는데요. 첫 번째는 7kg 이하인 전로를 시험하겠다. 그러면 7kg 이하인 전로에는 시험 전압을 1.5배로 해 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제가 5000V짜리에 시험하겠다. 그러면 이 시험 전압이 얼마가 돼? 하면 뭐 해줘야 돼요? 5000에 1.5배를 곱해야 된다. 이 말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최대 시험전 하면은 5000이야 하면은 7000V 이하니까 5000에 1.5배를 곱해야지 시험 전압이다 라는 거 기억을 해 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 나오는 거는 7kg는 초과예요. 7kW는 초과고 25kW 이하예요. 20kV, 20kV, 2kV, 7kV인데 제가 좀 잘못 썼습니다. 그래서 7kV 초과고 20kV 이하인 중성점을 접지합니다. 중성점을 접지하고 다중접지다라고 가중하겠습니다. 요런 경우에는 시험 전압이 얼마가 돼야 되냐? 0.92배로 시험을 해야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세 번째로는 7kV 초과 60kV 이하인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서는 시험 전압이 1.25배여야 되고요. 여기서 얘를 계산했을 때 10.5kV가 안 되면은 무조건 최저 시험 전압은 10.5kV가 최저 시험 전압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 요거를 기억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60kV 초과 비접지입니다. 60kV 초과 비접지 같은 경우도 1.25배를 해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60kV 초과 접지식입니다. 60kV 초과 접지식일 때는 얘는 1.1배로 해주시면 되고요. 얘가 최저 시험 전압은 75kV여야 된다. 60kV 초과에 61이에요. 61에 1.1배 더해도 75가 안 되죠. 그럴 때는 최저 시험 전압은 75로 해야 된다라는 거를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넘어오시면요. 자, 60kV 초과가 또 있어요. 60kV 초과가 또 있는데 60kV 초과고 이번에는 직접 접지입니다.
그냥 접지도 아니고 직접 접지한다라고 했을 때 최저 시험 전압은 0.72배입니다. 0.72배를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70kV를 초과하고 직접 접지면 0.64배입니다. 그 다음에 60kg가 초과되고 정류기에 접속된다. 요러면은 1.1배입니다. 요렇게 완성이 됐고요. 그 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째로 나오는 거는 접지 시스템의 구분입니다. 자, 접지 시스템의 구분을 보시면요. 개통 접지가 있고 보호 접지가 있고 필해 시스템 접지가 있어요. 얘들의 시설 종류는 단독 접지가 있고 공통 접지가 있고 통합 접지가 있다라고 이 표 참조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구성 요소는 첫 번째는 접지극, 두 번째는 접지 도체, 세 번째는 보호 도체, 네 번째는 기타 설비가 있다라는 거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접지극은 접지 도체를 사용하여 주접지 단자에다가 시설해야 된다, 연결해야 된다라는 거, 이거를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7번째로 접지 시스템의 종류입니다. 자, 아까 접지 시스템의 종류는 단독 접지가 있었고 공통 접지가 있었고 통합 접지가 있었어요. 걔들이 어떻게 생겼는지의 그림을 볼 건데, 자, AC로 이렇게 제가 특고압이 있고 고압이 있고 저압이 있고 필해 설비가 있고 그 다음에 통신 쪽이 있다라고 이렇게 가정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렇게 접지 단자함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접지 단자함이 있을 거고요. 그럼 이렇게 접지 단자함이 있는데, 자, 그러면 이 접지 단자함을 통해서 이렇게 땅속 지표면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에 어떻게 되냐면요. 이 단독 접지부터 그릴게요. 단독은요, 다 따로 이렇게 들어오면은 단독 접지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표면까지 해서 땅속에 이렇게 단독으로 이렇게 접지가 되면은 이거는 이제 단독 접지입니다. 이게 단독 접지 그림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공통 접지 그림인데, 공통 접지는 자, 이렇게 지표면이 있으면은 이 접지 단자 안에서 공통 접지가 이루어지는데, 공통 접지는 고압과 특고압과 저압만 공통으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얘 선 끊겨서 요렇게 연결시키고 요렇게 선을 연결시켜서 여기서 각각을 이렇게 접지를 보내주는 거, 요렇게 접지시키는 거, 요게 공통 접지입니다. 그리고 필해 설비하고 통신은 따로 접지를 해야 됩니다. 네. 필해 설비하고 통신은 따로 설비한다, 따로 접지한다. 요게 공통 접지가 되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통합 접지인데요. 통합 접지는 다 연결시키는 거야. 다 하나로 이렇게 연결시키는 거, 요게 통합 접지다.
라는 거. 그래서 이거 그림 조금 참고해서 단독은 다 따로 공통은 특고와 저와 고합을 연결시키는 거, 통합은 전체 다 연결시키는 거, 요러한 그림이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접지극의 매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접지극은 동결 깊이를 감안하여 고압 이상의 전기 설비와 변압기 중성점 접지에 시설하는 접지극의 매설 깊이는 지면의 빗표면으로부터 0.75m 이상으로 해야 된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철주 밑변에서 0.3m 이상의 깊이에 매설하거나 금속체로부터 1m 이상 떼어서 설치해야 된다. 여기서 금속체를 따라 시설할 경우에만 그렇다라는 거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세 번째는 접지선은 지하 0.75에서 지표 2m 이상까지 합성수지 몰드로 덮어줘야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번엔 9번입니다. 접지도체 단면적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접지도체에 피레이 시스템이 접속된 경우는요, 구리는 16제곱미리 이상의, 철제는 50제곱미리 이상의 단면적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접지도체에 큰 고장 전류가 흐르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구리는 6제곱미리미터 이상의, 철제는 50제곱미리미터 이상의 단면적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고장 시 흐르는 전류를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는 연동선인데요. 구분을 보면은 특고압, 고압, 전기 설비용 접지도체가 있고요. 두 번째는 중성점 접지용 접지도체가 있습니다. 근데 이 중성점 접지용 접지도체는 1번 7kV 이하 전로, 2번 25kV 이하의 특고압 가공 정설로, 단 중선선 다중접지는 지락사고 시 2초 이내에 자동 차단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 경우는 6제곱미리 이상을 쓰면 되고요. 특고압, 고압 전기설비용 접지도체도 6제곱미리 이상의 접지 단면적을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중성염 접지도체에서 그 외에는 16제곱미리 이상의 접지선을 써야 된다.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번 보호도체의 종류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신 케이블의 도체, 2번 충전도체와 같은 트러킹에 수납된 절연도체 또는 나도체, 3번 고정된 절연도체 또는 나도체, 4번 금속 케이블 외장, 케이블의 차폐, 케이블의 외장, 전선 묶음, 동심 도체, 금속관 같은 경우도 보호도체의 종류에 해당된다라는 거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1번입니다. 11번은 변압기 중성점의 접지 저항값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변압기 중성점의 접지 저항값인데요. 구분을 먼저 보면은 구분은 일반일 때가 있고요. 두 번째는 1초, 초가 2초 이내 자동 차단 장치가 있는 경우입니다. 요게 있으면은 이거고요. 세 번째는 1초 이내 자동 차단 장치가 있으면은 요렇게 구분을 나눌 수가 있고요. 일반일 때는 접지 저항값이 IG분의 500이어야 되고요. 이하여야 되고요. 이걸 계산한 거 이하여야 되고 2초 이내에 자동 있으면은 IG 300분의 이하여야 되면은 되고요. 접지 저항값이 1초 이내에 차단되는 게 있으면은 IG분의 600을 계산해서 이거 이하의
접지 저항값이 나와주면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1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은 피레 시스템의 수뇌부의 종류예요. 수뇌부의 종류는 돌침, 수평도체, 메시도체 중 한 가지 또는 이를 조합한 형식이 수뇌부의 피레 시스템 수뇌부의 종류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13번은요. 병렬 인하도선의 최대 간격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기도 피레 시스템 등급이 있고요. 그 다음에 최대 간격이 있습니다. 이 피레 시스템 등급에 따라서 간격이 조금 달라지는데 1등급과 2등급이 있고요. 3등급이 있고요. 4등급이 있습니다. 요렇게 등급은 1등급부터 4등급까지 있고 1, 2등급일 때의 간격은 10m, 3등급일 때의 간격은 15m, 4등급일 때의 간격은 20m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4번입니다. 풍압하중의 종류별 적용입니다. 자, 종별을 먼저 보면요. 종별은 갑종이 있고 을종이 있고 병종이 있습니다. 이렇게 갑을병종이 있고요. 지역은 갑종은 주로 고온계, 더운 곳에서 사용하고요. 을종은 저온계. 저온계는 온도가 낮은 곳이죠. 거기에다가 주로 빙설이 많은 곳, 빙설 많은 곳을 을종을 쓰고요. 병종은 인가가 밀집한 곳, 요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얘들을 이제 전설로도 이제 적용을 하는 건데요. 어떻게 적용하냐? 얘들의 적용 방법은 구성재의 수직 투영 면적의 1제곱미터의 풍압을 계산합니다. 풍압을 기초로 계산한다. 요게 갑종이고요. 을종은요. 전선 기타 가섭선 주위 두께 6mm 비중 0.9에 빙설이 부착한 상태에서 갑종 풍압 하중에 2분의 1을 적용합니다. 요게 을종이 되고요. 병종은 갑종의 2분의 1입니다. 요렇게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은 14번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15번을 보시면은 갑종 풍압의 하중이 나옵니다. 자, 15번을 보시면은 갑종 풍압의 하중이 있는데 이거는 표 자체를 애워주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표는 조금 애워주시는데 애우시더라도 조금 어느 거 위주를 조금 애워주시냐면요. 철주에서 원형의 것, 간간에 의한 구성된 사각형의 것, 요거 두 개를 조금 애워주시고요. 삼각형의 마름모도 나오기 때문에 철주에서는 원형, 삼각형, 간간에 의한 거, 요거 세 개를 좀 애워주시면 좋고요.
철근 콘크리트주에서는 온영각 기타를 조금 외워주시면 좋고, 철탑에서는 단주, 강간, 기타 요거 3개를 다 외워주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조금 나오는 게 잘 나오지 않으니까 제가 말씀했던 거 위주로는 조금 봐주시는 게 좋다라고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6번을 보겠습니다. 16번은 지지물에 대해서 볼 건데요. 이 지지물에서는 첫 번째, 일반적으로 안전율이 2 이상이어야 됩니다. 안전율은 2 이상이어야 되고, 두 번째로 철탑은 상정 하중에 대해 1.33 이상의 계산합값과 상정 하중에 대해 2 이상으로 3점 이상 계산값과 상시 상정 하중 2 이상으로 계산한 값 중 큰 값을 적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1.33으로 계산한 값과 2 이상으로 계산한 값 중에 둘 중에 큰 값으로 철탑은 계산 안전율이 그 정도 돼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땅에 묻히는 깊이입니다. 깊이가 있는데요. 우리는 이걸 2개로 나눌 거예요. 설계 하중이 있고 전장이 있어요. 요렇게 2가지로 나눌 건데, 자, 설계 하중은 6.8이 있어요. 6.8kN 이하일 때가 있고 6.8 초과 9.8 이하일 때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9.8 초과 14.72 이하예요. 요렇게 세 가지의 경우가 있고요. 길이는 15m 이하, 16m 이하, 18m 이하, 20m 이하. 요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15m 이하의 설계 하중이 이거일 땐요, 전장에 6분의 1을 해주면 됩니다. 6분의 1 이상 묻어줘야 되고요. 16m일 때는 2.5m 이상 묻어야 됩니다. 그리고 18m와 20m일 때는 둘 다 2.8m 이상 묻어야 됩니다. 요렇게 묻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9.8일 때는요, 여기에다가 뭐만 해주면 되냐면요, 얘에다가 플러스 0.3m만 해주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얘들도 그냥 이 세 개는 2.8m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9.8을 초과할 때는 이 전장에다가 0.5를 또 추가해주면 됩니다. 얘는 0.5를 추가해주면 되고요. 얘 두 개는 3m 이상으로 해주면 되고, 20m 이하인 경우에는 3.2m 이상으로 해줘야 된다.
요 표 하나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데, 주로 이 15m짜리에서 16m짜리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요 두 개를 조금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7번입니다. 17번은 지선의 설치 조건이고요. 지선의 설치 조건의 첫 번째는 안전율은 목주, A종, 지지물은 1.5 이상으로, B종의 경우는 2.5 이상으로 안전율을 해주면 되고요. 두 번째, 인장 하중은 4.31kN 이상의 인장 하중을 갖고 있어야 되고요. 세 번째, 3조 이상의 소선을 사용해줘야 되고요. 네 번째, 2.6mm의 금속선 또는 인장 강도가 0.68kN 제곱밀리미터인 아연도 간연선을 지름 2mm도 가능하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다섯 번째는 지중 부분 및 지표상 30cm까지는 아연도금 철봉을 사용하고 근가로 시설해야 된다. 이게 지선의 설치 조건 5가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은 18번째의 지선의 높이입니다. 지선 높이는 도로 횡단은 5m. 지선이 도로 횡단하면은 5m. 교통에 지장이 없는 도로다. 교통에 지장이 없으면은 4.5m. 보도다. 보도인 경우는 2.5m로 해도 된다. 요렇게 지선의 높이를 하나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19번입니다. 저우와 가공 이입선을 볼 건데요. 저우와 가공 이입선은 전선은 절연전선과 케이블을 사용해야 되고요. 전선이 케이블 이해인 경우는 15m 이하가 초과됐을 15m 이하일 때는 인장 강도 1.25kN 이상 또는 지름이 2mm 이상의 인입용 비닐 절연전선을 사용해야 되고요. 경관이 15m를 초과한 경우에는 인장 강도가 2.30kN 이상, 지름이 2.6mm 이상의 비닐 절연 전선을 사용해야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3번에 정확가공 일선의 높이인데 그 높이는 표를 참조해가지고 조금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저압 같은 경우는 도로가 5m, 고압은 6m 요 두 개에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횡단보도 쪽도 조금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표는 그 정도만 기억을 하고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20번의 가공 케이블의 시설입니다. 가공 케이블의 시설의 첫 번째는요. 케이블은 조가형선 행거로 시설하고 특고압인 경우 행거의 간격을 50cm로 해야 된다. 50cm 이하. 그 다음에 두 번째, 금속 테이프를 감는 경우에는 20cm 이하의 간격으로 나선상으로 감는다라는 거. 세 번째, 조가형선의 인장 강도가 5.93 이상의 것을 단면적 22제곱밀리미터의 아연도 철선을 사용해야 된다가 있고요. 네 번째, 조가연선과 케이블 피복에 사용하는 금속체에는 접지 시스템 규정에 적합한 접지 공사를 해야 된다라는 거. 이게 20번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21번입니다. 가공전선의 굵기, 경동선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 표 하나를 보실 건데요. 저압과 고압과 특고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일단 저압을 조금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저압을 보시면 저압도 400V 이하가 있고 400V 초과가 있죠. 400V 이하에서 절연전선 외를 사용할 경우는 인장 강도 3.4 이상 또는 지름 3.2 이상을 써줘야 되고 절연전선을 썼을 경우에는 인장 강도 2.3kN 이상, 지름 2.6mm 이상의 경동선을 써야 된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400V를 초과했을 때는 C가지 내냐, C가지 외냐 정도를 기억하면 되는데 C가지 내는 인장 강도 8.1 이상, 지름 5mm 이상의 경동선을 써야 되고요. C가지 외는
5.26 이상, 지름 4mm 이상의 경동선을 써도 된다. 요 정도만 기억을 하고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22번입니다. 22번은 가공전선의 안전율이고요. 안전율은 경동선인 경우에는 2.2 이상을 사용해 주시면 되고, 기타 전선은 이 기타 전선에는 연동선과 알루미늄 선이 포함됩니다. 이럴 때는 2.5mm 이상의 안전율을 갖춰야 된다. 요거 기억을 해주시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23번입니다. 가공전선의 높이인데요. 저고압을 보시면은 저고압에서 설치 장소, 도로 횡단일 때는 6m 이상으로, 철도 또는 궤도가 나오면은 6.5mm 이상으로, 횡단보도교 위에서 저압일 때는 3.5mm 이상, 고압도 3.5mm 이상이에요. 근데 저압에서 저련전선이야 하면은 3m 이상으로 무조건 해주셔야 되고요. 일반적인 장소에서는 지표상 5m 이상, 단 교도에 지장이 없어 5개 조명에 공급해, 그러면은 4m까지 감할 수 있다라는 내용, 요거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24번입니다. 가공전선로의 가공지선인데요. 이때는 고압일 때는 인장강도 5.26 kN 이상 또는 지름 4mm 이상 낙용동선을 써야 됩니다. 요걸 사용해야 되고요. 특고압은요, 위험하니까 더 인장강도가 8.01 kN 이상 또는 지름이 5mm 이상 낙용동선을 사용해야 된다. 요렇게 기억을 해주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5번입니다. 정선론의 경관 제한인데요. 지지물을 보면은 표준 경관이 있고 계곡 하천, 조고압의 보안공사, 특고 1종의 보안공사, 특고 2종 3종의 보안공사, 요렇게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지지물은 목주와 A종, B종, 철탑이 있습니다. 먼저 목주 A종은 표준 경관은 150m고요. 계곡 하천에서는 300m를 세야 되고요. 조고압 보안공사에서는 100m를, 1종에서는 못 써먹습니다. 특고 2, 3종도 100m를 요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B종은 표준 경관이 250m, 계곡 하천은 그거의 2배인 500m, 저고압 보안공사에서는 150m, 특고압 1종도 150m, 2, 3종에서는 200m라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철탑은 표준 경관이 600m, 계곡 하천에서는 제한 없음, 저고압 보안사는 400m, 특고 1종도 400m, 특고 2종도 400m. 철탑이 제일 외우기 쉽죠. 요렇게 기억을 해 주시면은 25번도 마무리하겠습니다.